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치료기간은 교정장치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교정장치가 아닌 다른 것 3가지가 교정치료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환자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아 배열에 따른 치아 이동의 난이도입니다. 치아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위아래 턱뼈에 골격적인 문제가 없는지, 발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 비대칭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치료 기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치를 쓰느냐가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의 치아 배열 상태가 어떠냐가 치료 기간을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돌출이 심한 분들은 그 돌출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니를 후방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송곳니 뒤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들을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총 4개를 뽑고 그 공간으로 치아를 이동시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발치하는 작은 어금니들의 이 크기가 좌우 폭이 대략 한 7mm 전후 됩니다. 이렇게 7mm라는 공간을 앞에 치아와 뒤에 쪽에 있는 어금니가 서로 이동을 해서 그 공간을 닫아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아무래도 치아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치아 이동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교정 치료 기간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앞니가 약간 삐뚤빼뚤해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궁 확장이나 혹은 치간 삭제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교정 치료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치아 이동 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교정 치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클립피쉬 교정장치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클립피쉬 교정장치로 인한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치아 배열 상태 그리고 치료 목표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간단한 교정 치료의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등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치아 배열의 경우에는 대략 1년 전후, 그리고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의 경우에는 2년에서 2년 반까지도 교정 치료가 걸릴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정 장치를 얼마나 잘 착용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투명 교정 장치에 이제 한정되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철사 교정 장치를 가지고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교정 장치들이 이 치아 안에 늘 붙어 있다 보니까 교정 장치의 착용 시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치과에서 가끔씩 치료 단계에 따라서 환자 본인이 고무줄 걸고 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무줄 착용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 치료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비절라인을 비롯한 투명 교정 장치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교정 장치를 착용하는 시간이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비절라인 같은 장치들은 하루에 20시간 이상, 22시간 정도 착용하는 게 요구됩니다. 식사하고 양치를 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은 항상 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교정 치료가 잘 진행이 안 되면서 교정 치료 기간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 기간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소는 치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즉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같은 케이스라 하더라도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돌출립이라 그래도요, 우리가 발치를 동반해서 돌출을 개선하는 것과 이를 뽑지 않고 전체 치아들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돌출을 개선하는 것은 교정 치료 기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정 치료 기간이 긴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의 경우에 돌출립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변화의 정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치료 계획을 얼마나 정확하게 환자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느냐가 전체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가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치료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료 기간이 그만큼 지연되거나 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치 자체의 종류나 장치가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는 어떤 치료 방식, 치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체 치료 기간에 더 저는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저는 개원 이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환자분들의 교정 치료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사례들, 직례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환자분들로부터 질문들을 많이 받았겠죠.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인비절라인으로 교정 치료를 하는 게 브라켓보다 오래 걸린다는데 원장님 이거 진짜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됐는데요. 이 질문 안에 정말 환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희망과 요청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고, 또 이 질문 안에 많은 우리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로
교정장치를 선택하게 돼서 나중에 본인과 맞지 않는 교정장치로 인해서 교정치료 기간이 증가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정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비절라인이 브라켓 교정보다 오래 걸린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인터넷 검색하다가 아니면 실제로 교정 중인 분들한테 얼핏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 하시는 분 꽤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괜히 투명 교정 선택했다가 시간만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 차라리 그냥 철사로 교정하는 게 훨씬 빠른 거 아니야? 이 고민 때문에 교정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 못 내리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영상 중간에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이게 교정장치 선택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교정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데요. 이걸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부터입니다. 기간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교정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가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정치료를 빨리 끝내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정치료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빠르게 끝나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다시 틀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정치료가 끝난 다음에 교정치료가 끝난 그 치아 배열이 잘 유지가 안 되면 교정치료를 받았던 그 시간들의 의미가 일정 부분 퇴색될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 후에는 치아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회귀 성향이 있습니다. 그걸 재발 성향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걸 막는 게 유지장치의 역할인데, 이 유지장치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아 배열들은 틀어질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재교정 치료를 받는 분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이 짧은 교정장치보다 본인 상태에 잘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치료 계획대로 치아 배열을 잘 이동시켜서 교정 치료 결과를 달성한 이후에 그 결과를 장기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교정 치료와 그 이후의 유지 관리까지 보시면서 이걸 생각하셔야지 맞는 거고요. 단순히 교정 치료 기간 그 자체에만 너무 우리가 몰입해서 나 빨리 끝나는 것만 좋아 라고 하면서 섣부르게 교정 치료를 빨리 끝나는 방식으로만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한테 이제 부분 교정 문의를 하시고 부분 교정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 교정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디서 검색을 통해서 부분으로 하니까 그냥 간단하고 교정장치도 몇 개 안 붙이고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시고 쉽게 생각하셔서 교정 치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의 치아 상태를 제가 막상 보면 부분으로 교정 치료했을 때에는 그 환자분이 기대했던 목표들을 다 달성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부분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교정 치료가 끝난다는 관점 때문에 교정 치료를 진행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만큼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관가하고 계셨다가 부분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전체 교정으로 전환하거나 부분으로 했다가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실망하는 경우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교정치료를 고민하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교정치료 기간이 짧은 것에만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교정치료 이후에 사후 유지 관리까지 라는 그 관점에서의 전체 기간을 생각하시면서 교정치료 기간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예고드렸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를 하시는 분들, 인비절라인을 포함해서인데요. 하루에 22시간 교정 장치를 착용하는 것, 이게 교정 치료가 제대로 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22시간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22시간 낀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좀 가혹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식사 시간과 양치할 때 빼고는 하루 종일 끼고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이 늘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친구들을 만나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술을 마셔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여행을 갈 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다른데 그때마다 인비주얼 라인이나 투명 교정 장치를 계속 끼고 있는다? 이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22시간을 끼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하되 22시간을 못 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5시간이나 14시간 밖에 못 꼈다. 그러면 그 착용하지 못한 시간을 그냥 스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착용하는 날짜 수를 늘려서라도 그 시간만큼을 충분히 착용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정 장치를 착용하면서 착용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투명 교정 장치 안에서 치아들이 그 장치의 내면에 딱 맞게끔 충분히 이동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치와 치아 배열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차이들이 계속 커지는 거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교정장치가 단계별로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누적이 되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치아 배열하고 실제 치아 배열은 꽤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시 교정장치를 제작을 해서 치료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만큼은 인비주얼 라인을 비롯한 투명 교정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점이기도 하죠. 인비주얼 라인 같은 이런 투명 교정장치들은 환자 본인이 끼고 빼는 걸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책임이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점에서 본인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투명 교정 장치를 선택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방식의 교정 장치들이 여러 가지 편안한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편하고 양치를 할 때도 편하고 말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티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비주얼 라인이 일반적인 브라켓 철사 교정 치료보다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장치를 비교하기 전에 그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의 치아 배열 상태와 골격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제가 케이스별로 한번 나눠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본인 상황이랑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가벼운 총생 케이스입니다. 총생은 치아가 삐뚤빼뚤한 걸 얘기하는 말인데요. 앞니가 살짝 틀어져 있거나 혹은 겹쳐 있거나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인비주얼 라인이나 브라켓 교정이나 사실 기간 차이가 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치아 이동량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인비주얼 라인 같은 투명 교정 장치를 진행했을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용 시간을 잘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인비주얼 라인으로 이런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증가된다는 것은 아마 그건 인비주얼 라인 자체 장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장치를 착용하시는 환자분의 착용 시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돌출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덧니가 너무 심해서 치아 배열할 공간이 아주 많이 없을 때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발치를 해야만 하는 경우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를 이동시켜야 되는 그 거리가 꽤 긴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입뺀 공간을 치아들이 이동해서 그 공간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동 거리가 길고 이제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장치의 선택보다는 치료 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고 또 치료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료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컨트롤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점검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다만 인비주얼 라인의 경우에는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의 경우에는 철사 교정보다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더 많습니다. 인비주얼 라인은 치아 머리 부분을 잡고 이동을 시키는 방식의 치아 이동을 도모하기 때문에 발치 공간 주변으로 치아들이 경사 이동하면서 치아 머리는 이동하지만 뿌리가 이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투명 교정 장치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했을 때는 환자분들의 치료 협조도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치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치아들의 뿌리가
이동하지 않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치료 계획에 반영해서 인비주얼 라인이나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의 경우에 있는 중간 난이도의 케이스들입니다. 성인 교정은 청소년 교정과는 좀 다르죠. 성인의 경우는 잇몸뼈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고, 잇몸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는 잇몸뼈가 좀 내려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게다가 치아 이동 속도도 청소년들에 비해서 좀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겹치면 치료 기간을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청소년들보다는 더 복잡하죠. 어떤 장치를 쓸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환자의 잇몸 상태와 치아 배열 상태를 파악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치료 기간은 교정 장치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환자분의 치아 배열 상태, 즉 케이스의 난이도, 또 교정 장치의 착용 시간 관리, 치료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교정 치료 기간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비주얼 라인이 무조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건 오해인데요. 케이스마다 다르고 착용 관리를 잘하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반대로 인비주얼 라인이 아주 좋다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게 착용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환자분들의 교정 치료, 클립 PC는 기간이 1년 걸리고 인비주얼 라인은 1년 반 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는 환자분들의 상태가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자분 본인 케이스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대략적인 시간도 한번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교정 치료 후 착용하는 유지장치에 대한 영상도 채널에 있으니까요. 이어서 보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실 겁니다. 다음에도 제가 유익하고 솔직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